자, 오늘 도함수의 활용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할 도함수의 활용이 모두 이제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 저번 시간에 도함수를 이용해서 뭘 그렸었죠? 3차 그래프하고 4차 그래프하고 5차까지는 좀 오바긴 합니다만, 아무튼 5차까지 그릴 수 있는 스킬을 이제 습득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걔를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면 걔 그래프를 이용해서 고차 방정식을 해결할 수 있어요. 방정식의 근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고, 두 번째는 방정식을 해결했으면 그놈을 가지고 동일하게 이제 부등식도 처리할 수 있는 스킬이 생긴 거죠. 식으로 풀고 그래프로 풀고, 그 중에서 그래프를 푸는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면 그놈을 가지고 아이들이 조금 까다로워하는 건데, 속도, 그 다음에 가속도, 뭐 위치, 뭐 이런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좀 활용해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이게 속도, 가속도, 위치는 사실은 약간 물리적인 거니까 그거 말고, 예를 들면 그놈의 길이라든가, 그 다음에 넓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피라든가, 이런 걸 사용해서 이제 미분, 도함수를 이제 응용해 봅시다 하는 게 오늘의 메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먼저 방부등식 두 개 개념 설명하고 문제풀이 좀 수강하시면 될 것 같고, 속도, 가속도, 그 다음에 요 길이, 넓이, 부피는 얘하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문제 몇 문제 더 적든지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우선 이거 두 개하고 이거 두 개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나누어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해 보죠. 먼저 첫 번째, 방정식의 활용. 우리가 거의 코덱스 도함수에 활용이 있는 거 첫 번째 보면 아래 빈 공간이 좀 있잖아요. 거기다가 쓰면서 하면 돼요. 첫 번째 보면 우리가 방정식을 접근할 때 두 가지로 해요. 또 그거 뭐로 하고, 식으로 하고, 그 다음 뭐로 하고, 그래프로 하고, 이렇게 둘로 처리하면 되는데, 고차 방정식을 푼다는 얘기는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인수분해합니다. 그래서 처리하면 되고, 대부분 인수분해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수 정리를 사용해서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연습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오늘 할 메인 주제인데, 식으로 푸는 것이 아니고 뭘 사용해서? 그래프를 사용해서. 부러졌습니다. 그래프를 사용해서 이제 방정식을 해결합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방정식을 식으로 푼다는 얘기는 그 근의 값을 정확하게 확인합시다 하는 게 이제 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값을 한꺼번에 못 구할 때는 근과 뭐와의 관계? 그렇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사용해서 또 다른 식을 작성한 다음에 그놈을 가지고 해결합시다. 보통 뭐 그런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면 돼.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1학년 때부터 숱하게 연습했던 거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이제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이제 중요한 거 오늘의 메인 테마니까 그래프를 사용해서 식을, 방정식을 특별히 해결해 봅시다 하는 내용은 역시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그래프를 직접 그려요. 우리가 2차 함수할 때도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원형 그래프를 작도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그래프를 그대로 내버려 둬서 직접 작도해도 되는데, 직접 작도하기 살짝 어려울 때는 변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변형 그래프를 쓸 것인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원형 그래프나 변형 그래프나 기본적으로 도함수를 써서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거니까 f'x를 사용해서 fx를 정확하게 작도할 줄 아는 기본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원형 그래프는 대부분 고차 함수의 그래프예요. 그럼 고차를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뭘 이용해? 도함수를 이용해 f'x를 해.
즉 증가감소를 활용해. 그래서 우리 처음 있는 원함수, 보통 원은 생략하잖아요. 그래서 원함수를 작도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면 돼요. 그리고 변형 그래프가 좀 까다로운데, 변형 그래프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작도하기 쉬워야 되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죠. 곡선과 곡선과 직선으로 나누어서 이제 처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쪽은 곡선이고 한쪽은 직선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식을 변경하면 된단 말이죠. 선생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봐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 fx? 좋아, fx는 x 세제곱에 플러스 7x의 제곱에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입니다. 뭐 내 맘대로 막 했어요. 3차 함수 그래프인데 이 3차 함수 그래프를 변형한다는 얘기는 이 전체를 곡선으로 보지 않고 살짝 얘만 띄어서 둘로 처리합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띄고 얘를 띄어서 두 놈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요. 한번 보세요. 정리해보면 얘를 1로 이항해서요. fx를 이렇게 보는 거죠. x의 세제곱에 플러스 7x의 제곱에 마이너스 5x를 그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함수 gx를 그려요. gx는 이놈의 같다고 놓은 방정식에 1로 이항해서 처리했다고 생각하면 1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지? 됐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얘를 뭐로 보는 거지? 곡선으로 이해해요. 그럼 아래에 있는 얘는 뭐로 보는 거죠? 직선으로 이해해서 곡선과 직선을 가지고 이제 처리하는 거죠. 그럼 핵심은 뭐냐? 원형 그래프를 그리든 뭘 그리든 변형 그래프를 그리든 어찌됐건 방정식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의 값이 아니고 보통 근의 뭘 물어보지? 방정식 근의 개수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또는 근의 위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근의 개수를 찾는다든가 근의 위치를 찾을 때는 주로 원형 그래프를 쓸 것인가 변형 그래프를 쓸 것인가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이게 편할 때도 있고 이게 편할 때도 있겠죠. 당연히 둘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개수라든가 위치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 그래프를 그리고요. 근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인수분해하든가 인수정리하든가 또는 근과 뭐와의 관계를 쓰든가 개수와의 관계를 쓰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방정식에서 처리했던 걸 한번 싹 다 연습해 봤는데 특히 조금 문제가 어려워지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나올 것 같아요? 빨리. 그렇잖아요. 내가 선생이라도 이렇게 하도록 문제를 만들어내겠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얘도 쉬운 문제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좀 까다로운 문제는 이렇게 하셔서 꼭 좀 확인해 놓으시고요. 특히 이거 할 때 주의할 것은 만약에 이게 gx가 1이면 참 편한데 이런 상수 형태를 띠고 있으면 fx가 3차니까 뭐 내 맘대로 그리죠. 뭐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럼 a가 만약에 이 극대 또는 최대, 최소 뭐가 되는지 상관없어요. 이놈하고요. 선생님 이거 많이 했는데 맞다니까요. 이놈하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어려워지면 뭐 한다고요? 또 해요. 뭐 잡고? 쓸 데가 없어? 옆에다 써. 이런 거 할 때 역시 중요한 거 뭐 잡고? 기준 잡고 분류합시다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가지고 처리하는데 그래프도 이렇게 합시다 하는 거예요. 뭐 별거 아닌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돼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했던 도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잘 안 되면 이쪽에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니까 혹시 조금 자기가 f'(x) 가지고 fx 구하는 게 좀 잘 안 된다 하면 여기서 계속 버벅거릴 거예요. 그러니 저번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내가 저번 시간에도 거듭 강조했지만 그래프로 접근하기 위해서 미분을 배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되면 꼭 다시 한번 가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스스로 그려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 놓으셔야 되는 게 뒤에 방부등식을 처리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잠깐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두 번째 가보죠. 하나 주의할 것이 있어서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건 참고인데 이거 기억나십니까? f'x가 3차일 때 접할 때
또 그거 선생? 맞다니까요. 접하는 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여기가 내 맘대로 할게요. 여기가 0이래요. 여기가 3이래요. 이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여기 몇 대 몇이라고 그랬죠? 여기 쫙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오케이. 이 정도는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니까 꼭 염두에 두셔서요.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풀이가 아주 편리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일이 다 구해야 된단 말이죠. 물론 뭐 구해도 돼요. 구해도 되는데 시간을 좀 줄여가지고 하려면 1, 2, 1,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숫자 1, 2. 이 정도는 기억해 둘만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요. 그림은 좀 뭐 다른데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요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네. 방정식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부등식 넘어가 보죠. 잠깐 보세요. 자, 부등식 해봅시다. 두 번째. 부등식의 활용. 역시 코덱스 그 부등식의 활용 위에 칸 아래 빈 공간이 좀 있잖아요. 거기다가 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부등식도 동일하게 뭘 이용하겠다는 거죠? 그래프를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또 해봐요. 부등식. 뭐 아시다시피 부등식도 근의 영역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살짝 설명해. 이렇게 돼 있대요. 방정식은 근의 값인 거잖아요. 근데 부등식은 근의 영역이에요. 예를 들어 얘를 풀 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려요. y는 fx. 그리고 그려요. y는 0.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린 다음에 얘를 일반적으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원형 그래프 그리면 무슨 선이 되지? 곡선이 된단 말이지. 그치? 곡선이 돼서 곡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는 영역의 x값의 범위 이렇게 해서 해석을 꾸준히 해보세요. 써야 돼? 써요. 좋아요. fx 곡선이 귀찮지만 쓰세요. 그렇죠? fx 곡선이 직선 이때의 직선은 y는 0인 거니까 x축이라고 하죠. 뭐 x축보다 어디 위에 있는 곡선이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어디 위라니 그냥 위지 위의 영역을 먼저 살피고요. 그 영역의 부등식인 거니까 무슨 값의 범위? x값의 범위 이렇게 처리합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부등식이니까 뭐 하는 거지? 범위 찾는 게 뭐 당연한 거죠.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또 얘를 그려서 처리해라 그 얘기인 거죠. 부등식을 좀 까다로운 아이들이 있어서 얘는 얘를 하나 들고 그 다음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봐요. 이렇게 하지 말까요? 이렇게 할까요? 1번 기억. 예를 들면 fx가 이렇게 있대요. 뭐 이렇게 하죠 뭐. y는 fx. 여기 앞에 있는 얘가 1, 얘가 내 맘대로 3, 얘가 내 맘대로 4. 뭐 이 정도 합시다. 그리고요. 얘를 가지고 둘로 나누어서 체크해 보죠. fx가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면 읽어보세요. fx 곡선이 빨리 직선보다 위에 있는 영역의 x값의 범위 그랬으니까 곡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으면 어딘 거지? 여기 지금 없으니까 여기 구멍 뚫려 있고요. 이렇게 된 거죠. 뭐 찌글찌글찌글. 그래서 요 범위 내에서 여기 구멍 뚫려 있고요. 여기도 구멍 뚫려 있어서 찌글찌글찌글찌글 이렇게 되는 영역인 거니까 이 영역의 x값의 범위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프 위에서. 그러니까 쓰면 x가 1에서부터 3 사이, x가 4보다 큽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뭐 따로 확인하라고 했지? 기억나세요? 등호 따로 확인하라고 했는데 여기 등호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여기 등호 안 들어가도 돼요. 왜냐? 여기 등호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 번 더 해보죠. fx가 이렇게 되어져 있답니다. 그럼 결국 곡선이 직선보다 아래에 있는 영역 그랬으니까 이번엔 빨간색으로 하죠. 나 빨간색 싫은데
여기에 이번 여기다 등호 넣어? 등호 넣어? 등호 넣어. 이렇게. 그럼 여기 색칠돼 있고 아래로 내려와서 찌글찌글 되는 이 영역에 여기도 색칠돼서 뾰랑뾰랑 무슨 말이냐고 몰라요. 찌글찌글 뾰랑.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영역인 거죠. 뭐 이런 이 영역에 x 값의 범위. 그랬으니까 이때는 근이 x가 1보다 작고요. x가 몇과 몇 사이입니다. 3과 4 사이입니다. 이거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등식이라고 하면 근의 영역을 구하는 거니까 그냥 이 상태대로 그래프 그려서 한 방에 해결해 버립시다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부등식은 식으로 해결하지 않아요. 식으로 해결하는 건 너 인수분해 할 줄 아니? 뭐 이 정도니까 잘 물어보질 않고 당연히 그래프를 그려서 최고, 최대, 최소와 같이 이렇게 막 얼버무려서 문제를 만들어 냅니다. 그러니까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 내용이 되고요. 당연히 몇 천 번 강조한지 모르겠는데 내가 구한 답에 등호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등호를 빼서 답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내가 구한 답에 등호가 없어요? 그러면 등호 넣어야 되는지 따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부등식에서 등호는 식이 한 개가 아니에요. 식 두 개 처리하듯이 각각의 등호를 따로따로 확인하는 버릇은 아예 1학년 때부터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었어요. 꼭 좀 기억해 놓으셔서 처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뭐 문제가 될 게 아니고요. 지웁니다. 두 번째 가죠. 이번엔 근의 영역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이건 근의 영역이라고 하면 앞에 방정식에서 근의 값을 구하세요. 그거하고 아주 유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부등식 하면 항상 부등식에 증명하고요. 그 다음에 최대, 최소 요걸 범위로서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문제가 많이 나와집니다. 그러니까 꼭 좀 기억해 두셔서요.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 보면 부등식의 활용, 거기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있잖아요. 동그라미 1번이 이제 끝난 거고요. 동그라미 2번, 3번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명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해요. 거기 있는 걸 그대로 쓰죠. 만약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게 모든 실수에서 할 때가 있고, 그리고 특정 구간에서 이럴 수가 있고,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1학년 때도 많이 했던 그 부분입니다. 2차 함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러면 판별식 써서 막 했었던 거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특정 구간이면 그 구간에 이제 값을 처리합시다. 그래서요. 얘도 중요하고 얘도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데 얘는 그래도 조금 우리가 몇 번 했던 거니까 이것도 좀 두 개 같이 비율을 잘 맞추어서 처리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모든 실수 x에서 하는 건 그래프로 하도록 하고 특정 구간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를 조금 설명해 보죠. 3차 합시다. 이렇게 돼 있대요. 3차 함수가 역시 그래프를 생각하세요. 어떤 구간에서 이렇게 할까요? 알파, 베타 이 구간에서 항상 위에 있대요. 아래 있는 이 보이세요? 이 영역에서는 곡선이 직선보다 지금 어디? 아래쪽으로 내려왔으니까 이쪽은 생각할 게 아닌데 우리가 봐야 될 특정 구간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알파에서부터 어디까지만? 베타까지만 살펴봅시다. 그런 거니까 확인해 보면 그래프가 여기에 구멍 뚫려 있는 거고요. 여기 찌글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도 구멍 뚫려 있는 건데 이렇게 봐야 되죠. 특정 구간에서 항상 위에 있다 그러면 생각은 이래요. 얘는 중요하니까 빨간색. 이 곡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얘보다 위에 있으려면 최소값이 항상 양수이면 보이면 돼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최소값이 알파라고 하면 x는 알파일 때 f의 알파가 양수임을 보이면 돼요. 당연히 그 알파는 여기 알파 있네. 베타라고 감마라고 할까요? 그래서 f의 감마가
양수임을 보이면 되는데 그 감마는 항상 알파에서부터 어디 사이에 베타 사이에 있는 그 놈을 이제 처리해서 보이면 그게 얘가 최소값인데 이 영역 안에 최소값이 양수면 최소니까 얘는보다 다 위에 있겠지 뭐 이렇게 처리할 수 있으면 돼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근데 대부분은요 이게 고차함수니까 이게 무슨 값인 거지? 또 해야 돼요. 극소값 또는 극대값 뭐 이렇게 해서 그 지점에서 최대 최소가 됨을 보이면 되는 거니까 그래프를 생각합시다 하는 건데 증명할 때는 이렇게 식으로 이제 증명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래프를 연상해서 그놈을 가지고 뭐로 증명하자? 식으로 증명하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특정 구간에서 얘가 fx가 0보다 큼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거꾸로도 한 번 더 해볼까요?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잠깐 보세요. 지웁니다. 한 번 더 해봐요. 이번엔 두 번째. f에 x가 이렇게 돼 있대요. 이놈도 당연히 모든 실수에서 증명할 수 있고 아래 보면 특정 구간에서 증명할 수 있어요. 특정 구간에서 하는 거 우리 양수할 때 했으니까 이번엔 이거 해볼까요? 이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좋아요. 그래서 얘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얘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번엔 4차짜리 해보죠 뭐. 그래서 얘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4차 함수 그래프가 있대요. 4차 함수 그래프 일반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음수일 때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얘가 아래쪽에 있는데 이놈이 특정 구간 역시 이렇게 잡아요. 그림이 좀 삐뚤어? 다시 그래요. 삐뚤어. 자, 4차 함수 그래프가 뭐 이런 모양이래요. 그리고 위에 이렇게 되어져 있대요. 특정 구간 이쯤 잡죠 뭐 이렇게. 여기가 알파래요. 여기가 베타래요. 여전히. 그리고 이 그래프 y는 보고 있어요. fx. 이쯤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조금 더 집중합시다. 그래서 봐야 될 그래프가 여기에서 이렇게 돼 있대요. 찌글찌글, 쪼글쪼글, 찌글. 나무 그만해? 자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면 이놈보다 얘가 다 아래에 있음을 증명하세요. 그럼 이걸 어떻게 다 확인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번엔 얘가 무슨 값에 해당하는 거지? 최대값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최대값이 무슨 수임을 보이면 되지? 음수임을 보이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칸이 없어서 얘는 아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해? 감마? 일반적으로 해보면 얘가 극대값이나 극소값이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f의 감마가 음수임을 보이면 되는데 이 f의 감마가 무슨 값이 되는 거지? 저 사이에 있는 영역의 최대값 이렇게 된 거죠. 됐어요? 이렇게 보면 나머지가 그대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두 가지 다 해봤습니다. 특히 이 특정 구간에 대해서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요. 물론 얘도 할 줄 알아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주안점은 좀 여기에 두셔서 문제에 조금 접근하는 연습을 많이 해두셔야 까다로운 문제 풀 때 좀 편리하게 됩니다. 됐어요? 이해됐어요? 잠깐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해봅시다. 자, 세 번째는 우리 방정식에서도 그래프를 뭐 했었지? 변형했었잖아요. 그럼 부등식도 변형하는 거 한번 해봐야지 뭐. f의 x와 g의 x가 이렇게 되는 놈이 있대요. 그럼 이 놈도 역시 똑같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원형 그래프를 그대로 쓸 것인가. 두 번째,
변형 그래프를 쓸 것인가. 근데 원형 그래프란 말은 교과서상에 없어요. 변형 그래프도 역시 마찬가지고 내가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그냥 만들어낸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원형 그래프란 얘기는 얘를 그려요. y는 fx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y는 fx 이렇게. 이게 그냥 써도 되죠? y는 이렇게 그리고요. 두 번째는 얘도 역시 노란색 이렇게 해요. y는 그려요. 그래서 얘를 정확하게 작도하고 얘를 정확하게 작도한 다음에 처리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대다수의 경우 둘 다 뭘까요? 빨리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몇 차인 거라고? 3차, 4차, 맥시멈 5차까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3차 아니면 몇 차인 거지? 4차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럼 얘도 곡선이고 얘도 곡선인 거니까 정확하게 그리는 게 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형 그래프를 쓴다는 얘기는 얘도 정확하게 그리고 얘도 정확하게 그려서 그걸 확인합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형 그래프는 두 곡선의 무슨 관계를 확인해? 위치 관계를 확인해요. 정확하게 그려서 드르륵 해서 정확하게 그려서 그놈을 확인해 봅시다 하는 것이 이제 원형 그래프고요. 변형 그래프라고 하면 앞에 있는 얘를 변형하겠다는 거예요. 됐어요? 앞에서 했던 그 방정식에서 변형 그래프 기억나세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f의 x-g의 x 요 놈이 이렇게 된 놈을 생각하고요. fx-gx를 새로운 지겨워라. 그렇죠? 우리 미적분할 때 계속 했던 거잖아요. 생각을 조금만 해봐요. 극한할 때도 이런 거 많이 다루지 않았어요? 극한의 성질할 때도. 그치? 그리고 연속할 때도 다뤘었던 거 기억나시죠? 앞에서 미분할 때도 다뤘었던 거 기억나시죠? 곱의 함수, 도함수 유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했었다고. 그러니까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 거죠. 잘 나와요. 그럼 얘를 통째로 뭐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함수 뭐라고? h의 x라고 생각하고 이제 얘를 이렇게 그리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앞에 했던 이 놈을 가지고 그대로 처리할 수 있으면 그게 변형 그래프를 사용하는 방법인 거고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두 번째는 이렇게 해요. f의 x의 마이너스 g1의 x에다가 g의 2의 x 뭐 보통 이렇게 남겨가지고 온단 말이죠. 선생님 이건 무슨 짓입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얘는 역시 앞에 했던 것처럼 새로운 함수 뭐로 봐? 불러봐요. hx로 봐요. 당연히 이 hx는 무슨 그래프일까? 3차, 4차 대부분 곡선 그래프예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얘는 뭐로 할까? 당연히 얘는 곡선이고 얘는 이렇게 본단 말이죠. 직선으로 봐서 곡선과 직선의 역시 위치 관계니까 아까 했던 그 방정식의 변형 그래프하고 아주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진 거죠. 꼭 곡선하고 직선으로 하세요. 가능하면. 그리고 이 직선은 당연히 X축의 평행한 직선인 것이 제일 무난합니다. 가끔 아주 독특하게 약간 변형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이따가 나중에 문제 풀면서 다루도록 하고 어찌됐건 핵심은 이래요. 한쪽은 곡선이어야 되고 한쪽은 뭐면 되지? 직선이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곡선과 직선 두 개의 위치 관계 가지고 역시 부등식을 해결합시다 하는 것이 여기에 제일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로 우리가 손꼽을 수 있어요. 꼭 좀 뺀 놈을 새로운 함수로 인정해. 뺀 놈, 일부분을 뺀 놈을 새로운 함수로 인정해. 이건 아주 중요한 핵심 체크 포인트니까 수2의 메인 흐름 중에 하나예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얘만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얘는 쉽잖아요. 얘도 예를 들어. 얘하고 얘 둘 다 예를 들어. 됐어요? 잠깐 보시죠. 예를 들어 봅니다. 집중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x의 4제곱에 플러스 3의 x 마이너스 2란 놈이 있대요.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2의 x에 플러스 1이란 놈이 있대요. 얘를 만족하는 영역을 찾으세요. 이렇게 문제에서 물어보면 우리는 얘를 뭐로 봐? y는 fx로 봐. 이렇게. 두 번째, 얘를 또 뭐로 봐? y는 빨리 g의 x로 봐. 그 다음에 이 곡선이 이 곡선보다 위에 있는 영역의 x값의 범위를 찾아서 쓰면 되는데
조금만 깊게 생각해보면 이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니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살짝 변형해요. 첫 번째 방법은 여기 내려가고 있어요. 얘를 몽차장 다일로 이항해버립니다. 몽차장 다일로 이항해버려요. 그러면 x 4제곱에 마이너스 x 세제곱에 넘어갔더니 플러스 5x에 넘어갔더니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되면 되는 거니까 얘는 우리가 도함수 사용해서 그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역시 얘 통째로 보면 fx 마이너스 gx를 새로운 함수 뭐로 보고 h의 x로 보고 이제 얘 그린 다음에 아까 했던 첫 번째 방법 이걸로 다시 돌아가서 문제 열심히 접근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 강추하는 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를 더 강추해 드립니다.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훨씬 더 편리해요. 얘를 일로 이항하는데요. 얘도 일로 이항해요. 그리고 얘만 일로 이항해요. 나중에 상수가 될 때 아주 편리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예를 들어 보죠. x의 4제곱에 마이너스 x의 세제곱에 플러스 5의 x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얘가 넘어가는 거니까 3입니다. 이렇게 보고요. 앞에 주어진 이 그래프 있잖아요. 이 그래프를 f의 x의 마이너스 g 나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gx 얘 전체 g1의 x 그다음 얘를 통째로 g2의 전체의 x라고 보고 이렇게 되는 영역을 찾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전체를 역시 또 새로운 함수 선생 지겨워 그만해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얘하고 얘를 처리할 수 있으면 되는데 가능하면 얘가 무슨 수면 되죠? 상수 함수면 그냥 그래프 그린 다음에 일로 그냥 쭉쭉쭉 이렇게 앞에 했던 그놈하고 똑같이 처리하면 되니까 아주 유용한 그래프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 통째로 뭐라고요? 직선이 됩니다. 그래서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가지고 부등식을 처리합시다 해서 만들어진 식이 두 번째 식이 돼요. 근데 세 번째 것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 거 한번 해보면 아래다가 쓰겠습니다. 디귿. 얘를 이렇게 넘겨도 직선 아닌가요? 그렇잖아. 이 기울기 마이너스 5짜리인 거지 뭐. 그러니 식이 x 4제곱에 마이너스 x 세제곱에 이렇게 한 다음에 마이너스 5x에 플러스 3입니다. 뭐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얘는 직선은 맞는데 기울기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그리기가 까다로워요. 근데 필요하면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해드리는 건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럼 이렇게 그리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일까 모르겠는데 이 식을 가만히 한번 봐요. 어디를 반드시 지나지? 그렇잖아요. 선생님 또 뭐가 그래? 그렇잖아요. 그렇죠? 뭘 넣으면 0을 넣으면 0,0을 지나니까 생각보다 작도하는 게 수월합니다, 여러분. 진짜 수월합니다. 그리고 극대극소도 생각보다 그렇게 막 더럽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 가능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기를 권장해 드려요. 부등식의 풀이 방법까지 한번 좀 설명을 해 봤습니다. 정리 한번 해놓고 그 다음에 문제 풀러 갈게요. 잠깐 보시죠. 지우는 것도 일이네요. 깨끗이 지우고 정리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정리. 방 부등식의 도함수 활용. 사실은요 도함수를 활용한다는 얘기는 뭘 그리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활용합시다. 이렇게 문제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하겠지 뭐.
첫 번째, 방정식 부등식의 값을 하세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무슨 분해한다고? 이렇게. 또는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무슨 정리 쓴다고 그랬죠? 인수정리. 뭐 이게 다예요. 근데 두 번째, 방 부등식의 값이 아니고요. 개수라든가 또는 부등식의 위치를 결정한다든가 근의 위치를 결정한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이런 놈은 두 가지로 생각합시다. 이거 말고도 많지요. 그러면 무슨 그래프를 쓸 것인가? 원형 그래프를 쓸 것인가? 좋아요. 그 다음에 무슨 그래프를 쓸 것인가? 변형 그래프를 쓸 것인가? 이렇게 둘로 압축되는 거지 뭐. 그럼 원형 그래프를 쓴다는 얘기는 그 상태 그대로 한다는 얘기고, 변형 그래프를 쓴다는 얘기는 그래프를 변형하기 위해서 식을 살짝 변형한다는 얘기인 거니까 하나만 내라 그러면 이렇게 많이 만들어져요. 됐어요? 그리고 변형한다는 얘기는 항상 곡선과 뭐로? 직선으로. 이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식을 변형한 놈을 뭐로 한다고? 새로운 곡선으로 이해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fx-gx를 새로운 함수 fx로 인지를 해. 이게 두 번째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만약에 증명을 해라 그러면 이것도 막 외우는 친구인데 이거 외우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이놈을 가지고 증명하면 돼요. 주어진 영역에서 최대값이 양수래요. f의 알파, f의 감마였나요? f의 감마, 얘가 양수래요. 당연히 f의 감마는 최대값인 거예요. 당연히 극대 극소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고. 그러면 f의 x가 당연히 써야 돼요. 이 사이에서. 그러면 f의 x가 항상 최대값이 양수니까 이놈임을 증명한 거죠. 한 번 더 해봐요. f의 감마가 음수래요. 최소값이 음수야 당연히 그 사이에 있는 놈인 거예요. 그러면 f의 x가 항상 그 주어진 범위에서 음수인 놈을 증명하였습니다 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외우면 이상한 거예요. 알겠죠? 진짜 이걸 외우면 그래프만 그려보면 되는데 이걸 왜 외우고 있습니까? 꼭 외우려고만 들지 마시고 이 메인 테마는 이래요. 뭘 활용합시다? 그래프를 활용합시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값도 활용할 수 있고 개수도 활용할 수 있고 최대, 최소값을 가지고 증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활용해서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는 능력을 활용해서 방정식, 부등식을 해결합시다 하는 게 메인 테마인 거죠. 혹시 마지막 한 번 더 앞에 f'x를 가지고 fx를 못 그린다. 그럼 문제가 심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f'x 가지고 증가 감소 그걸 가지고 그래프 정확하게 그리는 연습해 보시고 각각의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극대, 극소 그거에 대한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꼭 다시 한번 복습해 놓으셔서 나중에 그래프 그릴 때 버벅대지 않도록 정확하게 그리도록 연습해 놓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죠. 고생했습니다.